100억 원짜리 러시아 전차 50대가 30분 만에 고철 더미로 변했습니다. 3시간 전 러시아 기가벼단장 안드레이 대령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산 K9도 GPS 없으면 깡통 신세로 뭘 하겠나. 러시아는 강력한 전자전으로 모든 통신망을 마비시켰습니다. 나토는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던 K9 24문이 일제히 호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파 방해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안드레이 대령의 무정의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포를 쏘는 거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는 보란듯이 최강의 비밀 병기를 투입했습니다. 세계 최초 4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였습니다. 나토의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괴물이었죠. 시속 80km로 돌진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나토 사령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끝났어. 당장 철수하라고. 그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최후의 카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단 30분 만에 전장의 지형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경이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 독일 장성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폴란드 장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그 3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 박철민입니다. 2026년 1월 폴란드 수발키 회랑,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경악의 30분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수발키 회랑의 새벽은 대지의 비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30도 살을 에어내는 듯한 폴란드의 칼바람은 단순히 추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칼날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린 하얀 지옥 너머로 러시아 제1근위 전차군의 152mm 자주포 300문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에서 핏빛으로 변했고 얼어붙은 지면은 거대한 괴물의 심장박동처럼 요동쳤습니다. 나토의 동부 방어선은 그야말로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전략정보부대의 특수 도청 장비인 백두 시스템의 헤드셋을 통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러시아 기가벼단을 이끄는 안드레이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부하들이 죽어나가는 전장 한가운데서 마치 오페라를 감상하는 귀족처럼 우아하고도 잔인하게 조롱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나약한 폴란드 놈들이 결국 한국산 깡통 자주포를 들고 나왔군. 안드레이 대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혐오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우들이여, 저기 눈더미 속에 멈춰 선 K9 자주포들을 보라. 저것은 무기가 아니다. 네트워크와 GPS라는 탯줄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온실 속의 화초일 뿐이다. 한국 놈들은 착각하고 있어.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좌표를 찍어주고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된 훈련장에서나 백발백중이었겠지. 하지만 이곳은 전파의 무덤이다. 러시아의 강력한 전파 방해 앞에서는 그 비싼 전자장비들도 결국 먹통이 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단. 그의 조롱은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 무기의 기술적 정교함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드레이 대령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은 화려한 모니터 화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다. 우리 러시아의 전자전 부대가 크라스와 시스템을 가동하는 순간 저들의 자랑인 자동 사격 통제 장치는 그저 깜빡이는 에러 메시지 창으로 변할 것이다. 눈먼 거인이 된 저 쇳덩어리들이 무슨 수로 우리 전차를 맞추겠나. 네트워크가 끊긴 한국 무기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일 뿐이다. 저건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폴란드에 판 비싼 쓰레기들이다. 안드레이 대령의 무전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휘소의 모든 모니터가 치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나토의 자랑이던 통합 전술 데이터망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폴란드군이 운용하던 구형 장비들은 모두 갈 길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는 이때가 기회라는 듯 굉음을 내며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주포가 전파 방해 한 방에 무력화되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 대령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어떤 적들과 마주하며 무기를 깎아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크라스와 시스템이 미친 듯이 전파 방해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K9 자주포의 항제밍 안테나는 그 거친 노이즈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유효한 신호를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설령 GPS 신호가 완전히 끊긴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K9의 심장부에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첨단 관성 항법 장치인 INS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휘소의 폴란드 장교들이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할 때 나는 우리 대원들에게 짧고 강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장님이 된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K9은 어둠 속에서도 적의 심장을 보고 있다. 항제밍 모드 가동하고 INS 데이터로 즉시 사격 재원 산출하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K9 내부의 디지털 지도와 자동 사격 통제 장치가 눈을 떴습니다. 외부의 전파방에는 우리 강철 괴물의 행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의 전자전 전파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우리 강 중령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안드레이 대령, 당신의 그 오만한 확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날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가 없으면 깡통이라 비웃던 당신들의 머리 위로 대한민국의 강철 포탄이 어떤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순간 침묵을 지키던 K9 24문의 포신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자 장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적의 궤적을 계산해내는 이 괴물들은 이미 사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 전차부대가 방어선 턱 밑까지 육박하며 승리를 확신하던 그 찰나 K9의 육중한 포신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대포병 탐지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격 후 즉시 위치를 이동하는 슛 앤 스쿠트 작전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문당 3발의 포탄이 서로 다른 각도로 발사되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적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TOT 사격이 지옥의 서곡을 알렸습니다. 지휘소 밖 하얀 눈밭 위로 거대한 화염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안드레이 대령의 무전기는 이제 조롱이 아닌 경악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포를 쏘는 거냐며 울부짖는 적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미 다음 사격 지점을 향해 눈보라를 뚫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포병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수발키 회랑의 어둠이 찢겨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의 거친 산악 지형에서 칼을 갈아온 대한민국 포병의 자부심이 터져 나오는 함성이었습니다. 러시아 기가벼단장 안드레이 대령이 한국산 깡통이라고 비웃으며 진격을 명령했던 그 오만한 대열 위로 하늘에서 강철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K9 자주포 24문이 일제히 불을 뿜는 순간 지휘소의 폴란드 장교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파 방해로 인해 모든 디지털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믿었던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강력한 재밍 신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K9 내부의 항재밍 안테나는 필사적으로 신호를 걸러냈고 국산화된 첨단 관성 항법 장치인 INS는 GPS 도움 없이도 소수점 단위의 오차까지 계산해내며 포신을 정렬했습니다. 안드레이 대령의 비명 섞인 교신이 도청 장치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분명히 저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고 보고받지 않았나? 어디서 날아오는 포탄인가? 당장 대포병 레이더 가동하고 발사 지점을 타격하라. 하지만 그의 명령은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K9은 단순한 포격이 아니라 현대 포병 전술의 꽃이라 불리는 TOT 사격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문당 3발의 포탄이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첫 번째 탄은 높은 각도로, 두 번째 탄은 중간 각도로, 마지막 탄은 낮은 각도로 날아가 정확히 적의 머리 위에서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단 24문의 자주포가 쐈을 뿐인데 러시아군이 느끼는 화력은 70문 이상의 포병 대대가 동시에 때려 붙는 절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붉은 광장에 세워졌던 러시아의 자존심, T-90M 전차들이 단 한 번의 사격에 뚜껑이 날아가며 불타는 횃불로 변했습니다. 지휘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폴란드군 루카스 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금까지 내 멱살을 잡으려던 손을 풀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전파 방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정밀한 동시 탄착 사격이 가능한 거지? 저건 마법인가 아니면 당신들이 숨겨둔 외계 기술인가?
나는 그를 향해 굳건한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영하의 날씨 속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며 갈고 닦은 숙련도와 우리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깎아 만든 강철의 결합일 뿐입니다. 전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K9의 사격 위치를 포착했고 수분 내로 보복 포격이 날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자주포라면 진지를 변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K9은 달랐습니다. 사격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엔진이 포효하며 눈보라를 뚫고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슈덴스쿠트, 즉 사격 후 즉시 이탈 전술이었습니다. 적의 152mm 포탄들이 우리가 방금까지 포를 쏘았던 자리를 뒤덮으며 거대한 눈기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 K9은 없었습니다. 이미 500m 이상 떨어진 새로운 사격 진지로 이동하여 다시 포신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대령의 무전기는 이제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유령이다. 저들은 유령이다. 포착했다 싶으면 사라지고 다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 머리 위로 불벼락을 내리고 있다. 도대체 한국놈들이 만든 저 괴물은 정체가 뭐냐?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나토 사령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현장의 관측 드론이 찍어보낸 영상 속에서 한국의 K9은 마치 설원을 달리는 맹수처럼 거침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자랑이던 기갑부대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모습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미 육군 고위 장교는 이 영상을 보며 나지막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포병의 상식이 파괴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자주포를 판 것이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신을 팔았구나. 러시아군의 진격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선두 제대가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후속 부대들은 지뢰지대와 포격의 위협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아이들을 짓밟겠다던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차가운 시베리아 바람 앞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무기력했습니다. 지휘소의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폴란드 장교들이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고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이 대령의 목소리가 한순간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음흉한 음모를 준비하는 짐승의 숨고르기 같았습니다. 적들은 이제 정면 승부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비겁하고도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중령, 방심하지 마라. 놈들이 조용하다는 건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 무전에 강중령도 비장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적의 전자전 강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건 전파를 아끼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적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로,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승리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휘소의 경보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포격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지평선 끝 레이더망이 닿지 않는 거대한 원시림 너머로 러시아의 진짜 주력인 아르마타 전차 군단이 우회하여 나타났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차 대응은 성공했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죽음의 덫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환호는 채 5분도 가질 못했습니다. 하얀 설원 위에 흩뿌려진 러시아군 선두부대의 파편들을 보며 폴란드군 지휘소는 잠시나마 축제 분위기에 젖었지만 그것은 적이 설계한 거대한 죽음의 덫으로 발을 들이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전략정보부대의 모니터에 기괴한 신호들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K9의 기계적 정교함을 비웃던 적의 전파방해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은밀하며 더 치명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대령의 침묵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먹잇감을 사냥하기 직전 숨을 죽이는 맹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지휘소의 메인 레이더 화면에 갑자기 수백 개의 붉은 점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강 전자전 시스템인 크라수아가 단순한 전파 차단을 넘어 이제는 허위 표적을 만들어 우리 시스템을 교란하는 기만 모드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병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북쪽에서도 동쪽에서도
아니, 발밑에서도 적의 신호가 잡힙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레이더의 사각지대인 남쪽 늪지대를 돌파하며 나타난 것은 러시아가 아껴두었던 최후의 보검이자 지상전의 절대 강자라 불리는 T-14 아르마타 전차 군단이었습니다. 아르마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전차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괴물이었습니다. 지휘소의 연령상 장비에 잡힌 놈들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검은 유령 같았습니다. 이 전차는 세계 최초의 4세대 주력 전차로 승무원이 포탑에 탑승하지 않는 무인 포탑 설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3명은 차체 전면의 두꺼운 장갑 캡슐 안에 안전하게 격리되어 보호받습니다. 이는 설령 포탑이 직격탄을 맞아 처참하게 박살나더라도 전차는 여전히 기동할 수 있으며 승무원은 멀쩡히 살아남아 반격하거나 탈출할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생존성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아르마타에 장착된 아프가닛 능동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놈들의 차체 곳곳에 박힌 초소형 미리파 레이더는 아군이 발사한 포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단 0.01초 만에 감지해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군이 절망적인 심정으로 발사한 제블린 미사일 2발이 아르마타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놈들의 능동 방어 시스템은 비웃기라도 하듯 공중에서 욕격탄을 발사해 미사일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20mm 전차포의 날개 안정 분리철갑 탄조차 튕겨낸다는 말라카이트 폭발 반응 장갑은 우리 포병 대원들에게 거대한 절벽과도 같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나토 연락관은 사색이 되어 루카스 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장님,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 될 겁니다. 아르마타의 주포인 125mm 활강포는 단순한 포탄뿐만 아니라 사거리 8km의 유도 미사일인 레플렉스 M을 발사합니다. 우리 K9이 직접 조준 사격을 하기도 전에 놈들은 정밀 미사일로 우리 포탑을 하나하나 꿰뚫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들은 1500마력의 가스터빈 엔진으로 이 얼어붙은 늪지대를 시속 80km로 주파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이 평지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 바르샤바까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휘소 내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나토 고위 사령부로부터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군 포대와 폴란드 방어부대는 현 위치를 즉각 포기하고 후퇴하라. 아르마타 전차 군단과의 교전은 무의미한 희생일 뿐이며 전 세계의 한국산 장비가 처참하게 파괴되는 장면을 생중계하고 싶지 않다면 장비라도 살려서 후방으로 빼라는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루카스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후퇴 명령서에 서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나를 쏘아보며 절규했습니다. 한국의 부대장, 당신도 보지 않았나? 저 괴물들은 우리 나토의 어떤 전차로도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놈들이다. 포병은 기갑의 보호 없이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 지금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후퇴한다면 수발키 회랑은 영원히 러시아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이 조롱하던 대한민국 방산의 명예는 진흙탕 속에 처박힐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루카스 소장의 펜을 쥔 손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소장님, 당신의 조국을 버리고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르마타가 아무리 첨단 장비로 무장했어도 결국 50톤이 넘는 강철 덩어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이 정면에서 뚫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전장을 통째로 잠가버려야 합니다. 내 단호한 태도에 지휘소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아르마타의 육중한 엔진 소리가 지면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적은 이제 10km 앞까지 육박했습니다. 놈들의 연령상 장비는 이미 우리 지휘소의 온기를 감지하고 조준을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강도는 더욱 거세져 우리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다시 한번 붉은 에러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전파의 바닷속에서 우리 장비들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머릿속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현대로템과 한화가 협력해 폴란드에 긴급 배치했던 최후의 무기 체계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었습니다. K9의 강력한 차체 위에 포탑 대신 지뢰 살포 모듈을 얹은 궤도형 지뢰 살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 대당 무려 600발의 대전차 지뢰를 탑재할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지뢰를 땅에 묻는 구식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6개의 발사 모듈을 통해 마치 다연장 로켓처럼 지뢰를 공중으로 살포하여 단 30분 만에 1.8km 길이와 180m 폭의 거대한 장애물 지대를 형성하는 전장의 마법이었습니다. 나는 강중령에게 무전을 날렸습니다. 강중령, 포격으로는 아르마타의 진격을 막을 수 없다. 놈들의 능동 방어 시스템은 포탄을 막아내지만 발밑에서 터지는 지뢰는 막지 못한다. K9 차체의 괴물 같은 험지 돌파 능력을 믿고 궤도형 지뢰 살포 시스템을 즉시 가동하라. 이 장비는 47톤급 K9 차체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적의 포격 파편에도 끄떡없으며 전차와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며 지뢰를 뿌릴 수 있습니다. 트럭 기반의 살포기는 진흙탕에 빠지면 끝이지만 우리 K9 차체는 아르마타가 오는 그 길목을 그대로 타고 들어가 지옥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강중령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대장님, 그 시스템은 아직 이 지독한 전자전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르마타가 쏘아대는 전파 방해 때문에 살포기의 제어칩이 타버릴 수도 있고 지뢰가 엉뚱한 곳에 살포될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놈들의 유도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이 육중한 차체를 밀어넣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적들이 우리 기술을 비웃을 때 우리는 그 기술에 생명을 불어넣는 법을 배웠습니다. 100억 원짜리 아르마타를 100억 원짜리 고철 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전장의 시간을 지배하라. 지휘소의 창문이 적의 포격 근탄에 흔들리며 깨져나갔습니다. 파편이 튀고 비명이 가득한 그 절망의 순간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마타의 엔진 소리가 지면을 흔들며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K9 차체들은 거대한 지뢰 살포 모듈에서 기계적인 구동음을 내뿜으며 눈보라 속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공병 장비라면 상상도 못할 속도로 험지를 돌파하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전차가 오면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전차가 오기 전에 계산이 끝나버리는 대한민국식 시간 지배의 진수를 말입니다. 나토 사령부 지하 벙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마다 붉게 표시된 러시아 아르마타 전차 군단의 진격 화살표는 이미 방어선의 한계를 넘어 우리 지휘소의 옆구리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장성급 장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는 한숨과 비관적인 전망만이 오갔습니다. 아르마타의 능동 방어 시스템과 장거리 유도 미사일 앞에서 그들이 배운 서구식 전술은 이미 정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는 지휘봉을 들어 작전 지도의 가장 좁은 길목인 늪지대 출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포탄을 쏘아 적을 파괴하는 시대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우리는 이제 적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진격 경로 자체를 물리적으로 지워버릴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회의실 내 나토 고위 장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구심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독일군 기갑 전문가인 슈미트 대령이 냉소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부대장,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저 아르마타 군단은 지금 시속 80km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우리 포병대는 놈들의 정밀 유도탄에 전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뢰를 깔겠다고요? 트럭 기반의 지뢰 살포기는 저 진흙탕에 발이 묶여 100m도 못 가 고철이 될 겁니다. 저는 슈미트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럭이 아니라 K9의 강철 몸체를 타고 나갑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주포를 판 것이 아닙니다. 어떤 험지에서도 살아남는 압도적인 기동성과 생존성을 가진 전천후 플랫폼을 판 것입니다. K9의 1000마력 엔진은 전차와 똑같은 속도로 눈보라를 뚫고 적의 코앞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 30분 만에 1.8km의 죽음의 지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회의실 옆방에서 우리 작전을 감시하던 미국 국방부 파견단 소속의 한 고위 장교가 나지막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도청 마이크를 타고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저게 한국인들의 방식이야.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압도적인 기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칭 전술의 끝을 본 사람들이야. 서구 국가들이 보병용 지뢰 금지 협약에 묶여 있을 때 한국은 적의 기갑 사단을 단숨에 멈춰 세울 수 있는 기계화된 지뢰 살포 체계를 완성했지. 저 K9 차체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전장의 물리적 공간을 실시간으로 재설계하는 혁신적인 설계 그 자체야. 또 다른 영국군 장교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국군도 그동안 화력과 방어력에만 집착했지 전장의 시간을 지배한다는 개념은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주포의 포탑을 떼어내고 지뢰 살포 모듈을 얻는 과감한 결단으로 수천억 원짜리 아르마타 군단을 100원짜리 지뢰 하나로 멈춰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군요. 그들의 대화는 절망에 빠졌던 나토 지휘부 내에 묘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작전의 핵심을 덧붙였습니다. 아르마타가 아무리 첨단 요격 시스템을 갖췄어도 발밑에서 터지는 지뢰의 충격파까지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6개의 발사 모듈을 통해 다연장 로켓처럼 지뢰를 공중으로 뿌릴 것입니다. 적 전차가 늪지대를 빠져나와 대형을 갖추기도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땅이 거대한 폭탄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방산이 제안하는 시간 지배 전략입니다. 나토 연락관들은 이제 의구심 대신 경외심을 담아 우리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무기를 팔 때 단순히 사거리와 관통력 수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전장에서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적의 야욕을 가장 확실하게 꺾어버리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기술과 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작전 승인서에 서명하며 저에게 거수 경례를 건넸습니다. 대한민국 부대장, 당신들이 왜 동유럽 방산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소. 당신들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필승의 의지를 파는 사람들이군요. 드디어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지휘소 밖 눈보라 속에서 대기하던 K9 지뢰 살포기들이 거대한 엔진음을 내뿜으며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포신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지만 그 육중한 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 어떤 전차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지휘소 내부의 모니터에는 우리 부대의 이동 경로가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나토의 젊은 장교들은 우리 K9이 험난한 진흙탕을 전차처럼 주파하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오직 경탄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현장에 나간 강중령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중령, 지금 나토의 모든 장성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만든 강철 성벽이 그 어떤 괴물도 뚫을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줘라. 무전 너머로 들려오는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강중령의 짧고 강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장님. 수발키의 시간은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지배합니다. 필승. 지휘소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르마타 군단은 이제 5km 앞까지 다가왔고 우리 K9 살포기들은 그들의 아가리 속으로 거침없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포신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이 곧 자신들의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진정한 위력이 이제 막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의 공기가 얼어붙고 시간이 멈추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첫 번째 지뢰 발사기가 작동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수발키 회랑의 평지는 이제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안드레이 대령은 자신의 아르마타 전차 군단이 무적의 방패를 가졌다고 믿으며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놈들의 전차 포신은 이미 우리 지휘소를 조준하고 있었고 최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은 그 어떤 포탄도 공중에서 격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포병이 준비한 진짜 사이다는 하늘이 아니라 그들의 발밑에서 터져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전 개시를 알리는 내 신호와 함께 K9 차체 기반의 궤도형 지뢰 살포기들이 거대한 엔진음을 내뿜으며 서론을 가로질렀습니다. 포신이 없는 그 기괴한 모습에 러시아 전차병들은 처음엔 비웃음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중령의 사격 지시와 함께 살포기 상부에 장착된 6개의 발사 모듈이 일제히 작동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슈슉 슈슈슉. 짧고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수백 발의 대전차 지뢰들이 마치 다연장 로켓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장관이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날아오른 검은 지뢰들은 적 전차 군단의 바로 눈앞,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1.8km의 평지에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드레이 대령의 무전기는 이제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뢰다. 한국 놈들이 지뢰를 뿌리고 있다. 당장 멈춰라. 후진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속 80km로 질주하던 50톤급의 아르마타 전차들이 그 가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뢰지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쾅, 쾅, 쾅. 대지를 흔드는 거대한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아르마타가 자랑하던 수십억 원짜리 능동 방어 시스템인 아프가닛은 이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유도탄을 막는데 특화된 그 정밀한 레이더들도 발밑에서 터지는 지뢰의 충격파 앞에서는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선두에 섰던 아르마타 전차 한 대가 거대한 화염과 함께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궤도는 처참하게 끊겨나갔고 무인 포탑은 충격으로 비뚤어지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 캡슐 안에 살아남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자랑하던 무적의 전차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관짝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따르던 전차들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지만 그것은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K9 지뢰 살포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당황하여 멈춰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슛앤스쿠트 능력을 발휘해 순식간에 적의 퇴로까지 지뢰로 잠가버렸습니다. 단 30분 만에 1.8km의 평지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덫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산이 자랑하는 시간 지배 전술의 진수였습니다. 아르마타 군단은 이제 진격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진흙탕 속에 갇힌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휘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나토 장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단 세 대의 살포기로 여단급 기갑부대의 발을 완벽하게 묶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은 전차를 부수는 법이 아니라 전차를 쓸모없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군요. 루카스 소장은 주먹을 꽉 쥐며 희열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이다다.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광경이군. 저 오만한 러시아 놈들이 지뢰밭에서 벌벌 떨고 있다니. 안드레이 대령의 무전은 이제 조롱이 아닌 처절한 구걸로 변해 있었습니다. 공병부대 어디 있나? 당장 지뢰 제거 전차를 보내라. 우리 전차들이 다 터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요청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지뢰 제거 차량이 오기에는 이미 우리 K9 자주포 부대가 다시 한번 포신을 정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멈춰선 전차는 이제 100억 원짜리 무기가 아니라 100억 원짜리 고정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지휘소의 통신 마이크를 잡고 강중령에게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강중령, 적들이 아주 예쁘게 모여있군. 이제 우리가 준비한 진짜 선물을 보내줄 차례다. 지뢰로 발을 묶었으니 이제 하늘에서 강철의 비를 내려줘라. 강중령의 목소리에도 시원한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장님. 적 전차 군단, 현 시각부로 사격 구역 내 완전 포착되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던 천무다연장 로켓 부대가 일제히 불을 뿜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뢰밭에 갇혀 절망에 빠진 러시아군 머리 위로 이제 대한민국의 유도 로켓들이 죽음의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압도적인 화력쇼가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적들의 오만함이 처참한 잔해가 되어 눈더미 속에 묻히는 과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는 완벽한 사이다였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라던 아르마타가 아무런 반항도 못한 채 고립되어 떨고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 기술력이 일구어낸 위대한 승리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전략을 비웃고 그들의 기술을 무력화하며 전장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제 수발키 회랑의 차가운 공기는 적들의 비명과 우리 강철 괴물들의 승전보로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순간 전쟁의 신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혹한 시험을 던졌습니다. 지뢰밭에 갇힌 러시아의 아르마타 군단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을 때 지휘소 안에는 잠시 환호가 터졌지만 현장에서 살포기를 제어하던 강중령의 다급한 무전이 그 환호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부대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의 전자전 전파가 단순히 신호를 끊는 것을 넘어 살포 시스템의 데이터 값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텔레메트리 수치가 미친 듯이 널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작동보다 훨씬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뢰 살포 시스템은 정밀한 간격을 두고 지뢰를 뿌려야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만약 왜곡된 데이터 때문에 지뢰가 너무 촘촘하게 깔리거나 이미 깔린 지뢰 위로 또 다른 지뢰가 겹쳐서 떨어지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령 성벽이 우리 앞마당에서 자폭 성벽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강중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강제 집행을 계속하면 살포기 세대가 연쇄 폭발로 증발하고 지뢰지대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릴 겁니다. 놈들이 그 구멍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휘소의 모니터에는 오류를 알리는 붉은 신호들이 비명처럼 깜빡였습니다. 나토 장교들은 다시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고 루카스 소장은 내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저 지뢰밭이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 와서 무너진단 말인가? 적의 아르마타 전차들은 이제 지뢰밭의 빈틈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주포를 난사하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술지원팀의 한승우 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고 기계만 만지던 전형적인 기술 장교였습니다. 한 대위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전방 관측소에 배치된 예비 수신기 데이터와 살포기의 제어 장치를 직접 유선으로 연결해 좌표를 수동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전자전 전파가 닿지 않는 물리적인 연결만이 답입니다. 하지만 그 관측소는 지금 적의 아르마타 전차들이 쏘아대는 한포 사격의 표적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한 대위는 이미 방탄복을 조여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장비는 제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습니다. 데이터가 어디서 꼬였는지 저만 압니다. 제가 가서 수동으로 보정하지 않으면 우리 대원들과 K9 차체는 여기서 다 죽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밖은 지옥이다. 적의 포탄이 빗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죽으러 가겠다는 거냐? 한 대위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대장님, 저는 군인이기 이전의 공학자입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적의 오만함 앞에 뚫리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대한민국 기술자가 자기 자식 같은 장비를 두고 도망쳤다는 소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한 대위는 폴란드군 병사 2명과 함께 눈보라를 뚫고 지휘소를 나섰습니다. 지휘소 모니터로 전송되는 그들의 연령상 신호를 지켜보는 내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적의 아르마타 전차들은 자신들을 가로막은 지뢰밭에 분노하며 관측소 방향으로 맹렬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거대한 눈더미와 흙먼지가 한 대위 일행을 덮쳤고 한순간 그들의 신호가 사라졌을 때 내 심장은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대위, 응답하라. 한 대위. 내 외침에 지직거리는 무전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장님. 괜찮습니다. 다리가 좀 긁혔을 뿐입니다. 지금 단말기 접속합니다. 관측소에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 한 대위는 피 묻은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광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적의 포탄이 바로 근처에 떨어질 때마다 화면이 흔들리고 데이터 송수신이 끊겼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널뛰는 데이터 수치를 바로잡겠다는 집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지휘소의 나토 장교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저 지옥 한가운데서 저렇게 정밀한 계산을 하고 있다니.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무장한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기술에 대한 무서운 책임감입니다. 루카스 소장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한 대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대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날아다녔습니다. 적의 전파 방해를 물리적으로 우회하여 살포기의 칩셋에 직접 깨끗한 데이터 신호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정률 70%, 80%, 90%. 마침내 멈춰섰던 K9 지뢰 살포기들이 다시 구동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슈듀슈. 다시 한번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지뢰들이 이번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의 아르마타 군단 바로 앞마당에 완벽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마지막 지뢰가 살포되는 순간 한 대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부대장님, 성벽 완성됐습니다.
이제 놈들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적의 전차포 탄환 한 발이 관측소의 외벽을 직격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통신이 끊겼고 지휘소의 모니터는 다시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한대위, 한대위. 내 비명 같은 외침에도 무전기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을 내뱉었습니다. 그 절망의 침묵 속에서 나토 지휘소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멀고 먼 나라에서 온 한 젊은 장교가 자신의 조국도 아닌 폴란드의 땅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그 숭고한 사투는 현장에 있던 모두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흙먼지를 뚫고 폴란드 병사가 한 대위를 업고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려왔을 때 지휘소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한 대위는 부러진 손가락으로 내가 준 무전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부대장님, 기술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놈들을 응징해 주십시오. 그 말은 우리 대원들에게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명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절망은 압도적인 화력의 불꽃으로 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대위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지뢰의 성벽 너머로 러시아군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위가 피투성이가 된 채 폴란드 병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지휘소로 들어오는 것을 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슬픔은 차갑고 날카로운 증오로 변했습니다. 한 장교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지뢰의 성벽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들의 오만한 진격을 멈춰 세운 대한민국의 의지였고 이제 그 의지는 적들을 남김없이 불살라버릴 거대한 화력의 불꽃으로 타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휘소의 모든 모니터가 다시 살아났고 늪지대 출구에 갇혀 갈팡질팡하는 러시아 아르마타 전차 군단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안드레이 대령의 무전기는 이제 비명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지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 공중 지원은 어디 갔느냐며 울부짖는 그 오만했던 목소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다는 러시아의 자존심 아르마타 전차들은 이제 진흙탕과 지뢰밭 사이에 끼어버린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강중령에게 다음 사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강중령, 한 대위가 목숨 걸고 길을 닦아놨다. 이제 저 오만한 고철들을 청소할 시간이다. 천무 다연장 로켓부대, 전포대 사격 재원 장입하라. 지평선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던 천무 다연장 로켓부대가 일제히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격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장엄한 천둥 소리였습니다. 슈악 슈악. 수십 발의 239mm 유도 로켓들이 꼬리에 불꽃을 매달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상승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이 괴물은 수십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오차 범위 수미터 이내로 정밀 타격하는 스나이퍼의 눈을 가진 무기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발사한 탄약은 적 기갑부대의 상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유도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안드레이 대령은 마지막 희망을 아르마타의 능동 방어 시스템인 아프가닛에 걸었습니다. 놈들의 차체에 장착된 초정밀 미리파 레이더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천무의 궤적을 포착했고 요격탄들이 일제히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아프가닛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대전차 미사일이나 단발성 포탄을 막기 위해 최적화된 물건이었습니다. 천무는 그런 구시대적인 방어 논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압도적인 포화 밀도로 적의 머리 위를 짓눌렀습니다. 천무의 유도 로켓은 목표 상공에서 수십 개의 지능형 자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상상조차 못한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아르마타의 능동 방어 레이더는 단일 목표를 추적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한순간에 하늘을 뒤덮은 수백 개의 분산 자탄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레이더 연산 장치는 과부하로 비명을 질렀고 요격탄들은 갈 길을 잃은 채 허공에서 터져 나갔습니다. 게다가 천무의 탄두는 일반적인 곡선 궤적이 아니라 목표 직전에서 수직으로 꺾여 내리꽂히는 탑 어택 방식을 취했습니다. 전차의 방어력이 가장 취약한 정수리를 노리는 이 잔인하고도
정밀한 타격 앞에서 수평 방어에 치중했던 아프가니스의 요격 범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0.01초의 찰나를 다투는 전자전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유도 기술은 러시아의 방어막을 마치 종이장처럼 찢어발겼습니다. 쾅, 콰광.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연쇄 폭발이 수발키의 설원을 뒤덮었습니다. 로켓 상부에서 분리된 성형작약 자탄들이 섭씨 수천 도의 메탈 제트를 뿜어내며 아르마타의 상부 장갑을 관통했습니다. 100억 원짜리 전차들이 마치 뜨거운 칼날 앞에 버터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무인 포탑은 내부 유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수십 미터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차체 내부에 저장된 탄약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거대한 화염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안드레이 대령이 호언장담하던 슬라브의 자존심은 이제 지옥의 불길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쇳물로 변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던 나토 지휘소는 경악과 환호로 뒤섞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파견 장교인 밀러 대령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오마이갓, 저건 전쟁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심판입니다. 아르마타의 능동 방어가 무력화되는 저 속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수십 년간 고민해온 대기갑 전술의 정답을 한국인들이 단 10분 만에 보여줬습니다. 탑 어택 유도 기술과 포화 공격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아르마타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천무의 강철 비 앞에서는 그저 비싼 고정 표적일 뿐이군요. 옆에 있던 독일군 슈미트 대령 역시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전쟁의 물리 법칙을 새로 썼습니다. 아프가니스의 센서 사각지대를 정확히 찌르는 수직 낙하 궤도와 시스템의 처리 용량을 초과시키는 동시 다발적 타격 기술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제 전차의 시대는 끝났고 한국이 설계한 시간과 공간 지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이다 같은 쾌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여 숲속으로 도망치려던 러시아 보병 장갑차들 위로 천무의 산탄들이 정확히 내리꽂혔습니다. 단 한 발의 로켓으로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압도적인 화력 앞에 러시아 제2기갑여단은 사실상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늪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불타오르는 잔해들은 러시아가 나토를 향해 휘두르려던 오만한 칼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휘소의 모니터에는 적 부대의 신호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루카스 소장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대장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폴란드는 오늘 지옥을 보았을 것이오. 한국의 무기가 우리 조국을 지켰고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소.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의 가장 소중한 혈맹이자 형제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대한민국 방산 기술에 대한 깊은 경외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격이 멈추고 자욱한 연기가 거치자 설원 위에는 붉은 불꽃과 검은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안드레이 대령의 무전기는 이제 지직거리는 노이즈조차 내뱉지 못하는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롱과 멸시로 시작되었던 전쟁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한 대위 같은 전문가의 숭고한 사투 앞에 처참한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그토록 자랑하던 군사적 위상을 뿌리째 뽑아버렸고 대한민국의 이름 석자를 전 세계 군사 지도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격 보고를 올리는 강중령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휘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멀리 불타오르는 적의 잔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던지는 대한민국의 엄중한 경고이자 우리 기술력이 만들어낸 승리의 횃불이었습니다. 한 대위가 지켜낸 성벽 위에 천무가 뿌린 강철에 비가 내려앉아 완성된 완벽한 승리. 이제 수발키 회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전 세계가 누구의 무기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이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위대한 성벽이 되어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연히 서서히 거친 수발키 회랑의 설원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며 밀려오던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 군단은 이제 시커멓게 타버린 강철의 시체가 되어 눈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불타는 전차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잿빛 하늘로 무겁게 올라가고 그 아래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들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풍경이자
동시에 평화를 지켜낸 강철의 서사시였습니다. 지휘소 밖으로 걸어 나오자 살을 에이는 듯한 폴란드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서 부상당한 몸으로 후송 차량에 오르는 한 대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의식을 겨우 유지한 채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폴란드 병사들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수 경례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양에서 온 이름 모를 장교에 대한 깊은 경외와 자신들의 조국을 지켜준 형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루카스 소장은 제 곁으로 다가와 한참 동안 불타는 적의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대장, 오늘 당신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오. 우리 폴란드 국민들에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기술과 숭고한 용기가 필요한지를 몸소 보여주었소. 당신들이 가져온 것은 포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이었소. 소장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제게 생애 가장 정중한 경례를 건넸습니다. 나토의 지휘관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깡통이라 비웃고 실전 경험이 없다며 조롱하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대령은 제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몰랐습니다. 당신들은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가장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냈고 무엇보다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군대는 대한민국 포병의 교범을 다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찬사를 들으며 저 멀리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침략의 역사 속에서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온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밤새워 연구소에 불을 밝히고 우리 노동자들이 망치질하며 깎아낸 저 강철의 괴물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내 나라와 내 형제를 적의 발톱 아래 내어주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처절한 약속이자 평화에 대한 의지입니다. 이제 수발키의 눈보라 사이로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가 다시 만난 것처럼 장엄하고도 뭉클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장비를 점검하면서도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헬멧에 새겨진 선명한 태극 마크가 지는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시간을 팔았고 어떤 오만한 침략자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철의 성벽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다는 대한민국의 신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K방산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이며 우리가 전장에 서 있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후송 차량이 멀어지며 한 대위가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폴란드 아이들이 건네준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풍경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포신을 정렬하는 K9 자주포들 앞에 섰습니다. 적들은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철은 차갑지만 그 속에는 침략을 용납하지 않는 뜨거운 정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은 다시 맑게 개기 시작했고 수발키 회랑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전 대원들을 향해 힘차게 명령했습니다. 전부대 차렷. 승전의 영광을 조국과 자유를 위해 싸운 모든 이들에게 돌린다. 전체 경례. 제 구령에 맞춰 수백 명의 대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눈 덮인 평원에 울려 퍼지는 경례 구호는 그 어떤 포성보다도 웅장하게 대지를 울렸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수호자이며 자유의 방패입니다. 대한민국 방사는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고 내일은 더 강력한 모습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곳을 지키러 갈 것입니다. 지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등지고 서 있는 우리 K방산의 위용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적힌 무기가 있는 한 침략자들의 오만함이 승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 우리는 오늘도 평화를 위해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갈며 전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는 위대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필승.